사에 있었던 그죠? 이제 이 무토하고 경금하고 예, 이제 병화가 병화의 흔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 딱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 단계의 그런 흔적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넘어왔다 이거예요. 뭘로? 이렇게 이제 병화로, 그렇죠? 병화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천간에 이런 병정화의 모습하고 또 이렇게 이제 지지의 이렇게 사후화의 모습하고 병사정으로는 못 붙죠, 그렇죠? 이렇게 부음포양에서 양체음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지의 자인진 오신수를 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좌우묘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따질 때하고 운동성으로 따질 때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제 같은 화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병화를 보통은 이렇게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화를 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방사를 하죠. 방사를 해서 이렇게 부피를 확장을 하고 분산을 하고 팽창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병화가 합니다. 병화가. 근데 병화가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로만의 이렇게 확대나 확장 일로로만 있어가지고는 그렇죠. 있어가지고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팽창만 한다, 팽창만 한다라고 하면 이 순환이 일어나질 않고 여기 어떤 생명 활동이라든지 어떤 결실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뭔가 현상적으로 보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라고 하는 사월이라고 하는 사의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뭔가 만물을 이렇게 팽창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지가 있죠. 의지가 있어서 5화까지 넘어왔는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좌우묘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왕지의 에너지, 그 본기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운동성으로 붙여주면 사오미 여름의 중심점이고 인호술 화운동의 중심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심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지에 해당하는 건데 하지. 하지. 자를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는 모든 에너지들을 분산하고 발산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후에서는 뭔가 겉의 모습은 병의 모습을 받아가지고 계속 확산하고 확장하고 팽창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게 그 빈 껍데기니까 이게 그래 그 천지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1월 무지이면 허령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지도 1월이 없으면 천지 무일월이면 빈 그림자고 1월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여튼 빈 껍데기 빈 그림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반대적인 작용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지에서도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양기운으로 분산하고 분열하고 팽창하는 이런 작용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이름이 그 희생한단 말이에요. 희생. 이름이 처음 생해요. 그래서 하지. 그러니까 여름 기운이 지극하다라는 거죠. 지극한 데에서 기운이 수렴하고 수축하려고 하는 통일 에너지가 처음 생겨나는 거죠. 이거 초음 하나로 이걸 천풍국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작용력이 병화의 모습을 이어받았다가 병화는 빛이라 그랬죠, 그렇죠? 빛이라고 했으면 이 빛의 에너지를 뭔가 안으로의 수렴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는 작용, 즉 수렴 에너지가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같은 병정화가 양기이고 화기이고 화의 속성을 음양오행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양화인 병화가 갖고 있는 속성하고 정화인 음화가 갖고 있는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유일하게 병화는 그냥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화는 달이다, 별이다, 무슨 뭐 촛불이다, 등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이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그 병화의 지별판 역할하는 거, 지별판 역할하는 것을 이걸 기토라고 하는 거지. 기토. 응? 우리가 12지 중에 기토가 들어있는 곳이 축중의 기토하고 미중의 기토가 있거든요. 이거는 계절이 있어서 축중의 기토는 가을 겨울을 마무리 짓고 봄 여름을 열어가려고 하는 큰 전환점의 토가 되는 거고 기토 또한 마찬가지로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분기점의 터전이나 토대가 되는 토가 미중의 기토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오중의 기토는 그게 아닌 거지. 이 오중의 기토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장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 지장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과학적으로도 지장간의 원리를 이치적으로 증명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런데 이 지장간 그러니까 명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뭐 이게 하다못해 과학적인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유사과학적인 형태까지로도 무슨 증명이나 실험처럼 검증이 된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팔자 뭐가 있어? 그럼 이 사람 한번 그거 파악하려고 하면 진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한 일생이 걸려야 돼. 이 글자가 이 사람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 글자는 이렇게 작용할 거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뭐 그거를 해서 무슨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이나 무슨 뭐 공적이 나올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에도 누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이론적으로만 추론을 할 뿐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어디에는 뭐가 있니 없니 약하니 강하니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것 중에 이 기토예요. 기토. 오중의 기토가 있느냐? 오중의 기토가 없는 거냐? 왜 딴 데 자원묘유에는 토가 없는데 오중의 기토만 토가 있다라고 하느냐? 비교적 지금의 지장간이 확립이 된 게 청대에 들어와서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어디에는 없다 이게 오중의 기토가 없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신중에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다 뭐 이러는 데도 있고 이게 조금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막 싹 생략을 해가지고 안 쓰는 그런 학파들도 있어. 그거 누가 시비를 붙어? 뭐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땅을 파봐 무슨 거기서 뭐가 나오나?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에너지고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에너지를 내가 이치적으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팔자에 대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세상에 오화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중의 기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해석이 달라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물론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잘 추론을 하고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들 잘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있는데 축중의 기토하고 미중의 기토하고는 속성이 좀 다르다. 이 오중의 기토는 크게 보면 병화의 작용을 이렇게 바깥으로만 팽창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속성을 그거를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미월 신월 들어가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병화하고 정화를 더 또 나눈다라고 하면 병화는 이렇게 사물의 외면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그러니까 과일로 따지면 이렇게 부피를 팽창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고, 그게 형성된 다음에 그 안에 뭔가를 채우는 거지. 그 과육을 채우든, 이렇게 뭐 맛을 들게 하든 그러한 전환점, 분기점이 오중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오중의 정화가. 근데 그거의 에너지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판이 기준점이 뭐다? 기토다, 기토. 그래서 병화의 분열 수렴 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정화로 돌리는. 이거 마치 100% 적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태양볕 아래에 가서 렌즈를 가지고, 그렇죠? 렌즈를 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광을 집광을 하면 거기서 어때요? 태양 그냥 따뜻할 뿐이지 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종이에 불이 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으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지별판 작용 같은 것 하는 것이 기토가 되는 거예요. 기토. 분산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모아 가지고 힘을 에너지를 그러니까 안에서 끌어당기는 거지. 병화의 화의 외면을 보면 병화의 모습이고 이면을 보면 정화의 모습으로. 그래서 당기는. 그러니까 오화가 있으면 그래서 병호일주 아니면 갑병무경임 다 이렇게 붙으면 오화가 있는 사람, 오화가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활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활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뭔가 이미 나는 내 전성기는 지났다. 꼭지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외명내암한 외명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 안으로는 좀 어두운 에너지. 예. 그러면서 이런 병화와 정화의 양화, 음화가 양화에서 음화로 바뀌는 묘목이 간목에서 을목으로 바뀌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왕지에는 그러한 변화하고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오화에는 기토가 조금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기토는 상당히 병정화의 열기를 수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다 그러면 오중의 기토는 남명 기준으로 정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제. 또 어쨌든 여명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오화는 이렇게 사지의 상관이 돼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인데, 오중의 기토가 일간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화생토에서 상관의 에너지를 이렇게 순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재적인 탐심도 많고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좌우묘유의 오를 뺀 나머지 왕지들이 쓰는 에너지들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들은 절충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화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지. 오화에는. 그렇죠?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가 병에서 정으로 바뀌는 이런 혼잡의 에너지, 그러니까 병의 기에서 화에, 그렇죠? 화의 기에서 화의 질로, 질로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거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오화를 고물의 정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현침이라고도 하고 탕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다 좌우미에는 그런 날카로운 에너지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 묘목하고 오화를 현침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예리하고 정밀하고 미세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십성으로 뭐에 붙어 있느냐. 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속성들을 파악을 하고 가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오중에 다른
왕지보다는 목금수의 왕지보다는 중간에 기토가 하나 들어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기토는 어때요? 다른 축중의 기토하고 미중의 기토하고 어떻다? 다르다 속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큰 틀이나 차원에서 이렇게 기토가 작용하는 거하고 단지 이 기토는 요 5월이라고 하는 5화라고 하는 이 공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에 대해서 왜 여기에 기토가 있어야 되는지 옛날 사람들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 기토는 근원적으로 작용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자중에도 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화가 그렇다라고 하면 수 중에도 있어야 되는데 왜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음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수축한다라는 거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내면에. 분산한다라는 건 외부로 팽창하고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팽창하고 폭발하는 거를 안으로서 당겨서 걷어들여야 뭐가 결실이 생기는 거지. 안으로 끌어당기는 건 있잖아. 없어지는 건 아니지. 본다라고 압축이 강해질 뿐이지. 그죠? 그래서 자아에는 굳이 그렇게 기토라는 게 발판이, 전환점이 뭐 이렇게 임수해서, 개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는데 화의 공간은 속성의 음양 속성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이해할 거는 기토의 의미이다. 이 기토가 이제 쓰일 때는 우리가 이제 5월에 무토일간을 이제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양인격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중의 기토, 축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 왜냐하면 양인은 양간의 음양이 다른, 즉 겁재월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축이 음양이 다르고 미가 음양이 다르니까, 양간인데 음간이고 음지고 음지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양인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오화를 격에서는 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양인격. 양인격이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오중의 기토, 오중의 겁재 때문에 그런다. 겁재. 그러니까 양간의 청간겁재를 청간양인이라고도 해요.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쓰는데 오중의 기토, 그러니까 요 축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는 사유축을 하면 어때요? 금기의 기토가 오중의 기토가 금기로 사유축의 금기로 설기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묘미가 되면 이 목기로 미중의 기토는 목극토를 심하게 당하는 거지. 즉 기토의 가치가 어떻다? 훼손이 된다. 변한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중의 기토는 어때요? 안에서 그 자체가 병화한테 정화한테 생을 받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 오화가 사오미로 바뀌거나 사오미를 바뀌든 인호술로 바뀌든 이 오화가 어때요? 오중의 기토가 더 살아나고 강해지는 거지. 그게 다 화로 수렴돼 가지고 결국은 이 기토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격으로 볼 때는 5월의 무토를 양인격이라 한다. 양인격이라 하고 십성정으로 보면 이게 정인이니까 정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겁재의 모습이잖아요. 정인의 모습이니까 다른 양인격들보다는 어떤 지력을,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성향이니까 활동력, 힘, 어떤 이런 것들의 외면적인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중의 기토가 있어서 5월의 무토도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모일주나 있기는 하지만 오중의 이 오화 자체가 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성적인, 학문적인, 즉 그렇죠? 여기는 기토로 해서 양인의 성향과 어떤 장수의 성향과 이 오중 정화로 인해 가지고 문관의 성향, 문무를 겸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
오 중에 오화가 무토를 봤을 때 조금 다른 양인의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화기의 극단을 이루어서 이런 맹렬함, 강렬함, 치열함 이런 거의 끝판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름 기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심리적인 변화 변동 이렇게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오화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렇죠. 그 왕지 에너지, 도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임계수일간이 뭐 오화를 쓰면 안에 있는 정편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성. 그래서 이 도화 기운 이래가지고 뭐 재물의 득실이 빈번할 수 있고 이성과의 인연이 이렇게 좀 번잡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이런 내면적인 인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성향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병의 본기에서 받아가지고 병화의 에너지가 기토의 필터 작용을 거쳐가지고 본기 그렇죠? 오화의 본기인 정화로 정화는 그래서 음화가 되는 거죠. 음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양인데 인호술이니까 자인진 인호술이니까 양인데 그 안의 모습은 음화의 모습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오화가 됩니다. 오화.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밖으로 외면적인 팽창의 작용 그리고 그 끝간데 없이 팽창 분열하려고 하는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정화를 인공적인 불, 정신세계, 문명, 뭐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현대 문명, 문물 같은 거를 다 정화의 작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화가 정밀하고 세밀한 거가 돼가지고 이게 오화가 있는 사람들은 오화는 또 눈이라고 하니까 사물을 투시하고 하는 이런 그런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이런 해안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예민한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이 도화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또 이 정화는 정화 다음에 금속 기운이라고 하는 이 수렴 에너지 어떤 통일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오화들이 갑자기 그렇죠?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인데 어떤 축토라든지 뭐 수 에너지라든지 진토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 이 오화가 흔들린단 말이지. 흔들리는 작용들을 탕화라고 얘기해. 탕화. 탕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렇게 추고 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축에도 오가 건들리거나 오에도 축이 건들리거나 이럴 때는 탕화라고 한다. 그럴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5월에 병기 정이고 정에 와서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나 결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화기의 팽창이나 분산을 수렴의 태세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수렴의 태세로. 수렴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의미가 오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화가 어때요? 팽창을 하기도 하고 수렴을 하려고 하는 양면성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십성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고 성향적인 측면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고 목에 을목, 묘목 있는 거하고 또 병화, 정화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여기서 병화에서 쭉 분열하고 팽창하려고 했던 게 기토의 필터링을 통해서 안으로 수렴작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토가 되는 거예요. 미토는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항상 뭘 마무리한다 그랬죠. 그렇죠? 마감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감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마무리를 져야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미가 뭘 마무리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항상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알아. 진술충미토 중에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얘는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미라고 하는 거는 사오비라고 하는 여름을